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고흥군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 생산부터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각종 성능 시험 설비를 갖춘 항공센터와 상시 비행이 가능한 간척지. 잘 갖춰진 우주 항공 인프라는 고흥군이 드론 산업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고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공역에 대한 좀 자율성도 넓고요. 얼마나 기술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지난해 고흥군이 드론 시범 사업지구에 포함된 데 이어 전남 지역 전략 사업에 드론 산업이 선정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의 드론랜드 조성. 창업, 기술지원센터 등 드론 제조, 연구 개발을 뒷받침할 각종 시설은 물론 드론 기술학교와 전시박물관, 국제경기장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장비 개발, 드론 관제 상황실 구축 등도 드론랜드 조성 사업의 한 축입니다. 고흥군은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장 신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종합계획이 완성되면 기재부 심의를 승인을 받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이 해양 분야에 특화된 드론 개발에 나서는 등 다른 지역도 드론 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성공적인 신산업 육성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24톤급 FRP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박 해체 작업을 위해 용접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을 정립하는 마스터 플랜이 9년 만에 재정비됩니다. 광양시는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정립해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에서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지난 2007년, 2025년을 전망해 수립했던 발전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해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사업구역 내 10명 이상의 주민과 사업장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단체, 외국인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인 광림 충무지구를 제외한 원도심의 7개 동지역과 여서 문수지역이며 최대 5곳에서 2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정당 간의 경쟁에도 불이 붙기 시작할 텐데 특히 호남에서는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새누리당이나 정의당의 경우는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후보들이 경쟁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들은 당선은 둘째치고 공천을 받는 게 1차 전쟁입니다. 더욱이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호남의 민심부터 잡아야 하는 두 정당으로선 공천 과정에서 혁신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양쪽 정당 모두 기존의 현역 의원 내지 준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게 현역 물갈이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의 40~50%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영입 인사들의 호남 공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더민주 영입 1호인 양향자 비대위원, 국민의당 영입 1호인 송기석 예비후보 등이 어떤 선거구에 출마할지
또 인물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해낼지도 주목됩니다. 결국 공천 혁신의 잣대가 될 현역 교체 이유가 영입 인사들의 인물 경쟁에서 양당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정당은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에 낙제점을 둔 19대 국회의원 35명 가운데 광주 전남의원은 3명이 포함됐습니다.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국민의당 권은희,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법안 대표 발의 분야에서 모두 2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납세자 운동 등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출석과 입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9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대학 건물이 10수년 동안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 나래항공대 부지인데 소유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이제는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장흥자울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옛 나래항공대 부지. 골조만 올라간 대학 본관과 두 동의 임대아파트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캠퍼스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각종 공사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 부도로 지난 2002년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흥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대에 대한 소유권이 얽히고 설켜 있어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경매를 거치면서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짓담한 건물은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채권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를 하려는 임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딱히 좋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현재 진척 없이 그대로 지금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기 부지가 학교 시설로 묶여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도 걸림돌입니다. 사유지라서 자치단체가 선뜻 나서기도 힘든 실정. 방치된 대학 부지가 산속인데다 관리마저 부실해 범죄와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예산 대비 지방채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에 쌓인 지방채 채무 총액은 6,938억 원으로 2015년 최종 예산 3조 3천억여 원의 20.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평균 지방채 채무 비율인 18.2%보다 높고 교육청별로는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들의 급식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어린이 급식 위생 안전지킴이 앱은 안전사고 예방과 음식 식단,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아이디를 맡긴 부모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설 연휴 5일 동안 여수시를 찾은 관광객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오동도와 여수 박람회장 등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2만 7,06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38% 줄었습니다. 호텔과 콘도 투숙률도 65%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특히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인 오동도는 2만 2,076명이 입장해 지난해 5만 7,065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자연휴양림의 다음 달 평일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국가정원 방문객 500만 명 달성을 기념하고 비수기 활성화 차원에서 순천 서면 자연휴양림을 2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봄이 된 것처럼 포근하더니 오늘 아침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단단히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몸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시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두꺼운 겨울 점퍼와 목도리로 단단히 채비를 한 모습인데요. 얼음장 같은 바람이 견디기 힘든지 빠른 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이 영하 12.5도, 파주 영하 9.3도, 서울도 영하 9.9도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바람 때문에 서울의 실제 체감온도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도 2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가량 만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9.9도, 청주 영하 7.5도, 광주 영하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에서 13도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서 눈이 조금 오겠고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